전에 무서운 게 지대 좋아. 1960년대 초,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야.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전해들은 글쓴이는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의 어느 지역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던데, 청년 시절 그 이야기를 겪었던 할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한지 일체 함구하셨대. 그나마 그것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실수로 하신 말 때문에 대략 추정하는 것 뿐이고, 원래 고향이 강원도 창도군이었던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남하하셨어. 수복 후 38선이 그어지고 결국 창도군은 그 위쪽 북한 땅으로 편성이 되었지. 희한하게 같이 남아있던 동네 주민들이 많아서 상황을 보려고 다 같이 경기도 쪽으로 올라갔다가 유엔과 미국의 결정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걸 보고 어마어마한 시리에 빠지셨나봐. 이리저리 알아보다 창도군이 가까운 휴전선에 아주 가까운 지역을 찾았는데, 그곳이 처음에 언급한 양구와 인제 사이였어. 좁은 땅이지만 산 아래에 있는 땅 같지 않게 굉장히 비옥하고 각종 농사도 잘 되었어. 처음 갔을 때 같이 남아한 고향 사람들이 30명이 좀 넘었는데, 중간에 외부 사람들도 꽤 유입되고 나중에는 작은 마을을 형성할 정도로 규모도 커지고 모두 힘을 모아 열심히 자리를 잡아서 서서히 자리가 잡혀갔지. 산지 12년이 좀 넘었을까? 어느 날 아침 허름한 복장에 웬 중 하나가 마을로 들어왔어. 여기저기 다니며 시주를 부탁했는데 한창 마을이 자리 잡혀갈 때니 인심이 좋아서 돈이며 먹을 거며 스님의 행랑에 가득 챙겨드렸대. 중이 아주 고마워하며 시주를 다 받은 후 마을 중앙에 갑자기 걸터앉더니 깊은 명상에 잠기더래. 오전 내내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마을 이장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장님 잠시 나오세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거야. 벼락같은 울림에 깜짝 놀란 이장이 급하게 문을 열고 나와서 연유를 물었더니 중이 이장과 집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더니 이장이 굉장히 침통한 얼굴로 나와 마을에 나이가 40 이상 되는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 중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당신네들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땅은 7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원래 우거진 숲이었는데 어떤 영적인 인과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있게 보이는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은 악귀들이다. 보통 원기나 악령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며 그들은 지옥의 야차나 나찰 같은 무서운 요괴다. 자기들의 땅에 인간이 와서 털을 잡고 사물을 마음대로 바꾸고 땅을 뒤집으니 어찌 분노가 일지 않겠는가. 이들이 지금 금제에 걸려있어 활동을 못하는 것뿐이지 곧 풀리게 된다. 3주 안에 준비를 마치고 달포가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 한다. 달포가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마을은 피칠갑이 되어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항상 휴전선 이북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던 이들이기에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지. 말을 마치고 중은 합장을 하고 한다는 말이 내가 천기누설을 한 거라고. 전쟁 이후 시주를 다니는데 이렇게 부처님을 위해 자비와 정성의 마음으로 보시한 마을은 이곳뿐이었다고. 목에 걸고 있는 큰 염주와 흰색 한지에 기이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 몇 개를 주며, 이것은 달포 안에 요사스러운 기운에 의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니 잘 간직하고, 달포가 지난 후에는 그것으로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테니 어서 준비해야 한다. 말을 마치고 중이 쓸쓸히 뒤돌아 떠나기 시작하고, 자리에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어른들은 넋이 나가서 중의 뒤통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장이 달려나가 중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엎어지며 울고불고 사정했다는 거야. 우리는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을 등지고 남하해 그나마 가까운 철책선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고. 우리는 남쪽에 연고도 없고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어디로 가냐고. 그게 말이 되냐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대. 60이 넘은 이장 영감이 통곡하는 걸 보고 중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억지로 떼놓지도 가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데,
눈치를 챈 나머지 어른들도 몰려와 모두 무릎을 꿇고 사정에 사정을 했어. 이런 일을 미리 알고 목숨을 구할 방도까지 말씀해주시는 도령 높은 스님이라면 그 악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여기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도도 아시지 않겠냐고. 제발 부탁이니 가르쳐달라고. 마을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라도 부처님께 시주하고 차후에 마을 뒷산 중턱에 절을 세워 대대손손 부처님을 모시는 마을이 되겠다고. 악을 쓰며 모두 고개를 숙여 흐느끼니 중이 입술을 깨물고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어차피 내 명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전기를 이미 한 번 누설했는데 두 번을 못하겠소. 천기를 누설하고 100여 명의 사람을 구한다고 내 큰 죄가 씻겨질지 알 수 없지만 중의 방도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것이었어. 달포가 되어서 금제가 풀리고 기묘한 붉은 달이 떠서 마을을 감싸면 죽음의 잔치가 시작된다. 내가 그 날을 알려줄 테니 당일날 마을의 10살을 제외한 그 밑에 어린아이들을 마을 입구 당산나무 앞에 둥글게 원을 만들어 앉게 한다. 그 시간은 축시가 되는 때에 앉은 채로 손을 마주잡고 첫 닭이 여러 번 울고 동이 트는 묘시가 되면 요괴들이 하늘의 명을 받아 땅속에 700년간 봉인될 것이니 그 후에는 당신들 말처럼 천기에 의해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니 먼 훗날 요괴가 봉인에 풀리더라도 해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알지 이런 걸? 단 그 의식을 하는 동안 절대로 아이들은 감은 눈을 떠서도 서로 잡은 손을 놓아서도 안 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처음 말한 대로 마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왜 하필 아이들이야. 애들은 이런 거 잘 못 지키는데. 이장이 뭐라 대답을 하려는데 중이 느닷없이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어 자신의 약지를 깊이 벤 후 뿜어져 나오는 피를 당산나무에 뿌리고 그대로 자른 부분을 당산나무에 갖다 대고 계속 피를 나무에 스며들게 했다는 거야. 깊이 벤 다음에 그대로 당산나무에다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계속 스며들게 했대. 너무 무서워. 쉴 새 없이 알아듣지 못할 주문 같은 걸 읊조리며 몸을 파르르 떨더래. 기겁한 마을 사람들은 말리지도 못하고 질린 표정으로 말없이 지켜보는데 이윽고 행동을 마친 중이 난 이제 떠나니 꼭 내 말대로 하시오 라고 힘없이 중얼거리고 벅벅을 칼로 찢어 대충 손가락을 동여매더니 터벅터벅 마을 밖으로 나갔어.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받은 그 종이 몇 장과 염주를 청년들 중 가장 힘이 셌던 글쓴이 할아버지 집에 우선 보관했고 그날부터 마을 이장을 비롯한 중한테 같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른들이 마을의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다그치고 때리기도 하며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대. 10살 이하라면 부모가 아무리 통제해도 제멋대로인 아이들인데 동네 어른들의 무서운 호통과 매질, 마을의 급박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의외로 금방 그 의식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대. 역시 때리면 이런 생사가 갈린 문제는 매질을 해야지. 축시부터 묘시까지 아이들을 둥글게 앉히고 손잡고 눈을 감게 해서 앞에서 꽹과리를 치고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어떤 경우라도 너희들은 소리를 내거나 감은 눈을 떠서는 안 된다고 혹독하게 연습을 시킨 결과 그 난리에도 애들이 시간 동안 해낸 거야. 그 청년, 글쓴이의 조부, 그 청년은 그 꼴을 보면서 그냥 마을을 떠나면 되지 않나? 아이들한테 저런 몹쓸 짓까지 시켜야 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대. 너무 무섭기도 했고. 달포가 다가오는데 마을의 소나 닭, 개가 갑자기 죽어나가고 여름이라 들끓던 파리, 모기와 극성이던 쥐까지 자취를 감추는 등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대. 피가 스며든 당산나무를 유심히 지켜보던 남자가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큰 무당까지 불러왔는데 무당이 당산나무와 마을을 밖에서 훑어보더니 이건 내가 모시는 신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지옥 위에 마을이 생겼는가?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입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대로 주랭랑을 치는 일까지 발생했고
그 의식을 치르는 날이 되고 일찌감치 동네 애들은 이장집에 모여있다가 축시가 임박하자 그 당산나무에 모두 모여 손잡고 앉아 이장이 엄하게 단속한 후 어른들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갔대. 마을의 닭이 모조리 죽어버려서 악귀를 쫓는다는 흰개 몇 마리와 닭을 미리 준비해서 이장의 집안에 묶어놓았고, 청년은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았는데 이상하게 의식이고 뭐고 여기 계속 있다가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대. 그래서 그 중에게 받은 염주와 종이를 품해가지고 마을 뒷산으로 해서 혼자 몰래 빠져나갔다는 거야. 어찌 보면 현명하다. 마을을 벗어날 때 이장집에 묶여있던 개가 끈이 풀려서 자신을 쫓아나왔는데 이상하게 벽이라도 쳐진 듯 마을 경계선상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낑낑대며 울부짖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산을 넘는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고함 소리, 무슨 웃음소리와 뭐가 계속 부서지고 내려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 그러다 너무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을 해버렸는데, 눈을 뜨니 그 다음날 낮인 것 같은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 청년은 울부짖으며 도망가다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길을 크게 돌아 다시 마을 입구를 먼 발치에서 볼 수 있는 곳까지 죽을 힘을 다해 가서 마을을 봤는데, 그 중이 의식을 한 당산나무가 세로로 쪼개져 벼락을 맞은 듯 시꺼멓게 타버리고 무슨 살점 같은 것들과 피가 당산나무 근처로 비를 타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었대. 마을의 집들은 모조리 폭삭 내려앉아 있어서 멀리서도 참혹한 풍경이 보였고, 그 자리에 앉아 대성통곡하는 와중에 마을에서 이상한 느낌과 기운이 흘러나와 정신을 차리고 겨우 도망쳤어. 그 후 글쓴이의 할아버지는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사셨는데, 그걸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할머니한테만 이야기했어. 할머니가 죽기 전에 그걸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글쓴이도 알게 된 거고. 자식들은 당연히 무슨 말이냐며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큰 고모가 어릴 적 할아버지가 물건을 보관해두는 창고에서 노랗게 변한 이상한 문양이 적힌 종이 몇 개를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친척과 글쓴이 가족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고, 할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시고 너무 기억에 남아 이 이야기를 써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에 대한민국 근현대사 연구 및 사건, 사고, 사진 수집을 하고 제보도 받는 회원 실명제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회원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라며 소개한 썰이라고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과 직접 만나서 할아버지의 유품인 아주 오래되고 이상하게 생긴 염주와 빛바랜 한지 종이에 씌어진 부적 같은 것도 몇 개를 직접 봤다고 하네요. 와, 직접 만나서 봤다고? 진짜 인증 제대로 했네? 역사, 민속학, 한학의 조예가 있었던 운영자가 아는 골동품 수집가에게 보여주고 그걸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강요했고, 회원은 완강히 거절. 그 후 분란이 일어나 회원이 탈퇴했고 사이트는 2001년경에 폐쇄했다고 합니다. 뭐야. 소름 끼쳐. 이게 진짜 실화라고? 댓글. 이 사건은 추측설이 더 흥미로웠음. 당시 전쟁 중이었고 전쟁터를 돌아다니던 중이 폭격을 경고하려고 마을에 찾아온 거라는 거지. 마을을 버리고 도망가야 한다고. 폭격. 폭격일 수도 있겠다. 전쟁 중이니까. 당시 저런 마을은 범죄자들이 험한 일을 한 사람들이 주류였고, 막 마을을 부흥시키고 자리 잡아가는 와중에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 없었지. 이어지는 시비 끝에 마을에서 가장 힘센 글쓴이 할아버지가 당산나무 아래에서 중을 때려 죽인 거임. 엥? 죽일 때 핀 티가 나무를 적실 정도로. 죽은 중의 물건 등은 이 할아버지가 보관했고. 에이, 완전 이건 말도 안 된다. 다른 댓글. 와, 소름 진짜 돋네. 할머니께서 어릴 때 춘천시 소양호 쪽에 사셨는데 인제 쪽에 마을 하나가 벼락 맞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 헐. 근데 진짜 폭격이 유력하긴 하다. 만약에 진짜 폭격당한 거라면
왜 다 모여서 마을의 어린애들까지 다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있게 한 걸까? 한 번에 깔끔하게 죽으라고? 너무 불쌍해. 어린애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에 떨다 죽었겠지? 너무 안쓰럽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은 운송계지는 중이었고요. 요즘 사연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읽을 게 없어서 게스트도 부르고 하는 건데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썰만 읽어보았어요. 너무 짧았다고요? 죄송해요. 직원을 위해 사연을 남겨주실 분들은 여기로 와주세요. 제발요. 재밌게 읽어드릴게요. 그럼 햄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제로님, 성빈님, 엘리자베띠님, 춘미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